다 똑같은 여드름이 아니었군요. 보통 여드름은 두 가지로 나뉘죠. 짜고 싶은 여드름과 짤 수 없는 여드름. 아 맞네. 심플하네요. 이게 너무 깊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짤라고 해도 짜지지도 않고, 그리고 뭐 연고를 바르더라도 이게 너무 깊이 있으니까 연고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엔 깊은 여드름은 피지가 깊은 곳에 쌓여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날 거의 바로 낫거든요. 치료하는데 한 5초? 10초? 이긴 한데 이게 진짜 아파요. 아 아파요? 네, 진짜 아파요.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아프긴 한데 한 번 맞으면 금방 나으니까. 원장님도 사춘기 때 여드름 난 적 있으세요? 저 있었어요. 여드름이 막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사춘기 때는 여드름이 나더라고요.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때 제가 건들고 막 짜고 했던 기억은 나거든요. 근데 그게 막 심하게 안 했었나 봐요. 제가 막 이렇게 흉터 남을 정도로.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깨끗하게 그래도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드름이 나나요? 여드름이 나죠. 여드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꼭 막 사춘기 이제 우리 친구들만 오는 게 아니라 연령대 있으신 분들도 여드름 때문에 많이 오시죠. 그러면은 여드름도 집에서 관리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 그럼요. 모든 피부 관리가 그렇지만 여드름은 특히나 얘를 깨끗하게 회복하게 하느냐, 아니면 계속 흉터가 남아가지고 더더더더 내 피부를 울퉁불퉁하게 만들 수 있느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 관리는 진짜 중요해요. 일단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부터 좀 알고 싶습니다.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이제 피지가 많이 생겨서 생기는 여드름은 피부 속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겉피부, 여기가 속이에요. 이 모낭 옆에 보면 이렇게 이제 피지샘이 있어요. 이게 모낭을 타고 쭉 올라와서 이 피부 겉으로 이제 피지가 퍼지게 되는 건데, 이 피지샘이 어느 순간 어떤 이유에서건 갑자기 피지를 막 뿜어. 이 길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뿜으니까 일시적으로 많은 피지들이 여기에 그냥 딱 뭉쳐버리고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뭉쳐버린 피지가 나가지 못하고 고여있게 되면 기름이잖아요, 피지가. 네. 이 기름이 썩게 되죠. 기름이 썩으면 썩은 기름 옆에 여드름균 같은 것들이 증식하게 되고, 그럼 이 여드름균이 막 생기게 되면 여드름균에 의해서 쌓인 피지 옆으로 염증이 막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여드름이 커지기도 하고 붉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죠. 하나는 각질이 막 쌓이는 거예요. 정상적이었으면 여기서 나온 피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피부를 코팅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겉에서 나오질 못하고 여기 밑에 이제 뭉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각질이 피지를 막고 있어가지고 생기는 여드름.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맞아요. 막히면 생기는 건데 그 원인이 갑자기 뭔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거냐, 아니면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게 있어서 그런 거냐. 이게 여드름이 약간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좁쌀 여드름인데요. 이 좁쌀 여드름은 각질로 피부가 딱 막혀서 생기는 여드름이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보면은 밑에 피지가 나오려다가 이 각질 때문에 이렇게 밀고 나오려는 그 피지의 모양이 보여요. 그래서 약간 볼록볼록한데 그 밑에 투명한 하얀색이 좀 비쳐 보여요. 그 다음에는 화농성 여드름인데, 화농성 여드름은 피지가 막 많이 갑자기 나와서 피지가 밑에 이렇게 고인 거예요. 겉보기의 특징은 얘는 약간 이렇게 노란 농이 좀 보여요. 그리고 주변이 약간 빨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건들면 좀 아픈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세균 번식을 하고 이 세균들이 안에 염증을 만드니까 염증이 생기면 일단 아프거든요. 그 다음 모낭염이 있는데요. 모낭염은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화농성 여드름이랑 비슷해요. 똑같이 안에 뭔가 이렇게 하얗거나 약간 노란 게 차 있고 주변이 약간 빨갛게 익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육안상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되기는 하는데 얘는 모낭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여드름 같은 거거든요. 털 있는 부위마다 이렇게 하나씩 생기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뭐 제모 같은 거 하셨을 때나 면도 같은 거 잘못하셨을 때나 이럴 때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모낭에 염증이 생기면 털 있는 부위마다 이렇게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깊은 여드름. 피부 속에 깊이 있는 여드름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배출되지도 못하고 그냥 밑에서 계속 점점 쌓이게 되는 건데, 보통 여드름 우리가 짜고 싶은 여드름들을 보면은 얘 겉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깊은 여드름은 만지면 뭔가 있어. 이 겉에 봐도 뭐 이렇게 구멍도 안 보이고 짤 수 있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모기 물렸을 때 우리 덩어리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거든요. 얘는 가만두면 안 되고 치료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깊은 여드름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꼭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다 똑같은 여드름이 아니었군요. 보통 여드름은 두 가지로 나뉘죠. 짜고 싶은 여드름과 짤 수 없는 여드름. 아 맞네. 심플하네요. 그럼 이거를 위해서 좀 해결해야 한다. 보통 이제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균이 번식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균을 없애줄 수 있는 항생제 연고 같은 것들을 쓰시면은 집에서도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디페린겔이라든지 크레오신 T 같은 이제 연고들이 이제 항생제 성분이 있는 연고예요. 이런 연고들이 이제 화농성 여드름을 초기에 빨리 잡아줄 수 있는 연고이기 때문에 집에 상비약처럼 두고 계셨다가 초기에 발라주시면 여드름을 키우지 않고 조절할 수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아예 없으시면 집에 보통 상처에 쓰는
있는 이제 상비약 있죠. 마데카솔. 마데카솔 같은 경우도 일반 마데카솔 말고 복합 마데카솔은 여드름에는 쓰셔도 돼요. 복합 마데카솔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여드름에 염증을 줄여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화농성 여드름을 빨리 진정시켜 주거든요. 그 다음은 좁쌀 여드름인데요. 좁쌀 여드름은 각질이 쌓여서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각질이 뚫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도와줘야죠. 뚫고 나올 수 있게 막고 있는 각질을 조금 깎아주면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집에서 뭐 스케일링, 스크럽 같은 걸 한다든지 필링 같은 것들을 해준다든지 겉에 있는 각질을 살짝 깎아주면 훨씬 더 원활하게 피지가 분비되면서 좁쌀 여드름이 좋아지죠. 문제는 이제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 피부가 되려 상하게 되고 정상적인 이 각질 제거 주기가 깨질 수 있어요. 더 여드름이 심해지거나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잦은 각질 제거는 하지 마시고 잦아도 한 주에 한 번, 좀 예민하신 분들은 2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좁쌀 여드름을 제거하는데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깊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에서 해결하기가 좀 마땅치 않거든요. 이게 너무 깊이 있다 보니까 내가 잘라고 해도 짜지지도 않고, 그리고 뭐 연고를 바르더라도 이게 너무 깊이 있으니까 연고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엔 깊은 여드름은 피지가 깊은 곳에 쌓여서 생긴 거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이 줄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처음부터 뭐 생겼다고 해서 바로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피부를 만졌을 때 어딘가 이 여드름, 깊은 여드름이 생긴 것 같아. 알맹이가 만져져. 근데 눌렀을 때 만약에 통증이 없고 알맹이만 만져지는 상태면은 당장은 염증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과를 보셔도 돼요. 대신에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통증이 좀 있어. 만지면 좀 아파. 아니면 크기가 점점 더 커져. 이러면 자연적으로 몸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깊은 여드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피부과에 가셔가지고 이 깊은 여드름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죠. 경과를 지켜보는 것밖에는 답이 없나요? 집에서는 이게 염증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졌을 때 통증이 있다는 건 염증이 생겼다는 거고, 만졌을 때 통증이 없다는 건 그냥 피지가 모여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가 모여있어서 얘네들이 균이 붙어서 썩으면 그때는 치료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연고가 안 닿잖아요. 그러면 깊은 곳에 치료를 하는 직접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지만 모여있는 상태라면은 자연적으로 이 피지가 녹아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염증이 있는 상태인지 단순히 피지가 모여있는 상태인지를 내가 이렇게 만져보면서 확인을 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깊은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모낭염은 염증이기 때문에 집에서 만약에 해결을 하시려면은 항염 효과가 있는 약들 있죠. 그 소염 진통제, 약국 가셔가지고 엔세이드 계열 진통제 주세요, 내지는 뭐 소염 진통제 주세요 해가지고 주시는 약들을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은 뭐 병원 가셔가지고 이제 항생제랑 같이 처방해서 받으시면 조금 더 낫고요. 깊은 여드름 중에 이제 통증이 생겼어요.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두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진다든지 아니면 좀 붓는다든지 더 넓은 범위가 아프다든지 그럴 수 있죠. 얘네들이 뭐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지만, 보통 염증이 생기면 조절을 초기에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치료 방법이 어떤 게? 깊은 여드름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뭘 해도 닿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바늘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약을 주사해 주거든요. 우리가 흔히 들어봤을 그 염증 주사라는 거를 주사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다음날 거의 바로 낫거든요. 치료하는데 한 5초? 10초? 이긴 한데 이게 염증 주사가 진짜 아파요. 아파요? 네, 진짜 아파요.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아프긴 한데 한 번 맞으면 금방 나으니까, 만약에 깊은 여드름이 있다 하시면 염증 주사로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대신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깊은 여드름의 크기나 이제 뭐 종류에 따라서 좀 오래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주사 한 번 맞았다고 바로 안 낫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어저께 그 주사 맞았는데 안 나와가지고 저 또 왔어요. 주사를 더 놔둘 수가 제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 염증 주사라는 게 과하게 맞게 되면 피부가 이렇게 움푹 패이는 부작용이 있어요. 너무 뭐 겉에 맞거나 농도를 너무 많이 이제 진하게 해서 맞거나 과량을 맞거나 이러면 생기는 건데, 주사가 한 번 되면은 약효가 일주일 정도 가요. 일주일 정도 사이에는 주사를 더 맞지 않으셔도 약이 계속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사를 맞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얘가 아직도 덜 나았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가셔가지고 나 지난주에 맞았는데 이거 아직도 안 나았다 해가지고 다시 또 주사 맞으시면 금방 나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여드름에 제일 이제 흔하게 많이 치료하는 방법이 먹는 약이거든요. 먹는 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피지를 조절하는 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아큐탄, 그 다음에 이제 미노신. 근데 이 두 가지가 아예 원리가 달라요. 미노신은 항생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농성 여드름, 이제 균이 생긴 여드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내지는 염증성 여드름이 있었을 때 화농성으로 발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 미노신 같은 경우는 피지가 많이 생겨서 여드름이 생기는 거니까 이 피지를 줄여주는 목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내 여드름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때는 미노신을 쓰고 어떤 때는 로아큐탄을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맞춰서 쓰지 않게 되면 약을 먹었는데
있는데 부작용만 있고 효과가 없게 돼요. 피지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이 많을 경우에 드시면 효과가 상당히 좋거든요. 피지가 싹 마르면서 여드름이 줄어드는데 단점이 건조감이 엄청 심해져요. 눈도 뻑뻑해지고요, 입술도 트고요, 손도 막 건조해져가지고 엄청 거칠어져요. 피지가 마르면서 생기는 불편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피부도 많이 예민해지고요. 그래서 혹시나 약을 드실 거라면은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걸 더 권장해 드려요. 이런 깊은 여드름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있죠.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려워서 그렇지. 어려워서.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피하는 거, 잘 자는 거, 음주 피하는 거, 그게 이제 스스로 우리 몸의 면역계가 그런 것들을 안 만들게 만들어주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세 가지 상황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GI 지수 높은 음식들 피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먹으면 당이 이렇게 팡 튀어요. 그러면 몸에서 정상 범위가 여기인데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야 비상이다. 그래서 인슐린이 막 나와요. 그럼 이제 비상하면서 당을 이렇게 막 낮추다가 여드름을 만드는 호르몬, 이런 요소들도 같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당 지수가 높아지는 음식들이 있어요. 똑같이 쌀을 먹어도 우리가 백미는 당 지수가 높아요. 근데 현미는 당 지수가 낮아요. 똑같이 밥을 먹어도 우리가 현미밥을 먹으면 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훨씬 덜 됩니다. 그래서 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 위주로 드시면, 쉽지 않은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여드름에는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드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 밖에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피지낭종인지 어떻게 알죠? 피지낭종은 그냥 피지 주머니가 안쪽에 양성종양처럼 있다고 해서 피지낭종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부 속에 동글동글하게 뭔가 만져지는데 1주일, 2주일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1년 전부터 있었는데, 한 3달 전부터 있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이게 있는데 안 없어지고 계속 있어. 아니면 점점 커져. 이러면 이제 그게 피지낭종인 거예요. 근데 걔는 손으로 짤 수도 없고 피부 깊숙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방법으로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